김지수 씨,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다며 말까지 어버버 더듬는 걸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동안 우리가 애써 쌓아온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그리고 제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일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3, 이제 세상에 더 바랄 것이라곤 그저 평온한 노후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 나은이가 제 삶의 전부였죠. 특히 3년 전 아들 민준이가 재혼해서 들인 며느리 서아는요. 정말이지 효부가 따로 없었어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제 관절염에 좋다며 귀한 약재를 듬뿍 넣은 영양식을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글쎄 우리 서아가 그 한밤중에 약재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지 뭐예요? 서아야,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니? 제가 놀라서 물으니 서아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 약재는 밤새 푹 우려내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관절이 요즘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남대문 시장 약재상에 가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내 친딸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말이죠. 약을 챙겨 먹을 시간이면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제 손에 약을 쥐어주고 병원에 갈 때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빼곡히 받아 적었죠. 어머님, 이 약은 꼭 식후 30분에 드셔야 하고 이건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서아는 제 약 봉지마다 커다란 글씨로 시간을 적어 붙여놓고 알람까지 맞춰두었어요.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그리한 거겠지요. 그런 세심함 하나하나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제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신앙송이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서아가 신앙송 동호회까지 알아봐줬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동호회에 가서 시도 읽고 향긋한 차도 마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얼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편히 모셔다 주곤 했지요. 어머님, 이 시는 어떠세요? 어머님 목소리로 들으면 몇 배는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서아가 시집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세상에, 그 해사한 미소가 전부 거짓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특히 손녀 나은이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살 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나은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겨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우리 나은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머리 묶어줄게. 엄마가 우리 딸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나은이가 열이라도 오르는 날이면 밤새 뜬 눈으로 옆을 지키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은 10번이고 20번이고 지겨운 기색 없이 읽어주었지요. 아이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믿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건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런 서아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후 상처가 깊었던 아들이 서아를 만나 다시 웃음을 되찾은 걸 보니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IT 회사 임원으로 정신없이 바쁜 아들을 대신해 서아는 집안 살림과 시어머니 봉양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서아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복받은 놈이죠.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복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대대로 부유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그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서아가 롯데백화점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을 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서아와 함께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곧 다가올 나은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갔지요. 아동복 코너에서 예쁜 원피스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 쪽으로 쓱 다가왔습니다. 김지수 씨, 맞으시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인상도 좋아 보였는데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원피스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서아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말까지 더듬다니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옷깃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수 씨 맞는데. 저 박진우 씨 친구예요. 요즘 진우 씨랑은 연락하고 지내요. 그 말에 서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황급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나은이 유치원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하원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서아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가 뭐라고 더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서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걸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서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야, 괜찮은 거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아, 네. 어머님,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요. 죄송해요.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서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제잘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가끔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속 시원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하의 굳게 닫힌 입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서하는 평소와 달랐어요. 나은이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가더니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나은이가 제잘거리며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곤 했지요. 엄마, 이거 봐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야, 엄마? 내 말 안 들려? 미안해. 우리 나은이,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와, 정말 공주님처럼 예쁘게 그렸네.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 가사 도우미인 정심 씨였어요. 15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해온.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해온 정심 씨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한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봤어요. 꼭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니? 정심아, 뭘 그리 긴장하고 그래, 사모님. 제가 세아 씨를 의심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댁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 박진우라는 사람, 그리고 서아의 창백했던 얼굴, 쪽지를 받아들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제 직감이 꽤 잘 맞는다고 자부해왔는데 그 직감이 지금 제게 위험 신호를 맹렬히 보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 앞에 서게 될지를요. 정심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세아 씨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7일 오후 3시. 이곳에 가보시면 며느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니. 그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서아가 가짜라는 뜻인가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서아, 그리고 그녀의 새하얗던 얼굴. 정심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이 주소랑 날짜는 다 뭐고? 정심 씨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주에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세아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요. 정심 씨의 말에 따르면 서아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미야, 엄마가 7일에 늘 만나던 대로 갈게. 이번에 예쁜 옷도 사줄게.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지? 정심 씨는 엄마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은이 말고 다른 아이를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라니요. 그건 우리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7일에 제가 몰래 세아 씨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심 씨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며느리를 미행했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낯선 여자아이를 만나더라고요. 1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정심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아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하지만 15년을 함께한 정심 씨가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세아 씨가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정심 씨는 서아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안방 금고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웨이. 서재에서 남편 명의로 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고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사모님 가족을 제 식구처럼 여겨왔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요. 정심 씨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아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내 며느리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모님, 다음 7일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이 주소로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만약 가서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쩌면 내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 지독한 의심은 평생 독처럼 제 마음을 갉아먹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영양식을 준비하고 나은이를 애틋하게 챙기는 모습은 변함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제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서아가 부쩍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자라도 오면 화면을 가리듯 몸을 획 돌리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생활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걸로 사올게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이었어요. 사모님, 부디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세아 씨가 알아채면 정심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이게 제정신인 시어머니가 할 짓인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나는 3층 카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 곧 서아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정확히 3시. 서아가 쇼핑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5분 후 한 여자아이가 뛰어와 서아의 품에 와라간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처럼 보였어요.
우리 소미, 많이 기다렸어. 배고프지?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미라는 이름, 정심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서아에게는 우리 가족 몰래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서아와 소미는 먼저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아주 비싼 브랜드의 옷들을 골라 소미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럼 우리 소미 예뻐 보이는 건 엄마가 다 사줄게. 서아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시원하게 결제했습니다. 그 카드, 아들 민준이가 서아에게 준 가족 카드였어요. 우리 가족의 돈으로 숨겨둔 딸의 옷을 사주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서아는 그 아이에게 스테이크를 직접 잘라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정말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나은이에게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1등 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최고네. 다음 주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매달 이렇게 비밀리에 딸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아는 소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에는 언제 또 와? 다음 달 7일. 우리 늘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서아는 소미가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본 후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변했어요. 밝고 행복해 보였던 얼굴이 순식간에 지치고 고단해 보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은이 말고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3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어요. 딸이 있다는 걸 왜 비밀로 했을까? 아들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애도 나처럼 감쪽같이 속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서아가 우리 집 금고와 통장을 엿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은이는 정심 씨와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나은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이 어린 나은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심 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저녁거리를 양손 가득 사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서아의 웃음, 다정한 말투, 나은이를 향한 애정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연기일까? 아니면 아주 일부만은 진실일까?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본 것을 전부 다 말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서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괜찮다.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야 할까? 아니면 서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서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 숨겨진 딸, 그리고 박진우라는 남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새 잠을 설치고 나니 머릿속이 지끈거리고 복잡했습니다. 서아가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가족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서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겨야만 했는지 더 알아봐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아는 여전히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쇼핑몰에서 봤던 그 차가운 얼굴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서아의 얼굴일까? 그래, 서아야. 고맙다. 금방 나갈게. 아침 식탁에서 서아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나은이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고 민준이의 넥타이를 살뜰히 매만져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서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일까? 민준이가 출근하고 나은이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인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경이는 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친구로 이런 문제에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경아, 나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일로 상의할 게 있어.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은경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사 도우미, 정심 씨의 쪽지,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서아와 그 딸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요. 혜자야.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 며느리가 신분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은경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은경아, 당장 민준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며느리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라니? 내가 아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어. 사설 탐정인데 아주 신중하고 믿을 만한 친구야. 그 친구에게 조사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니? 은경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강철민이라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듬직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과거에 경찰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며느님의 과거 행적과 현재 활동 내역까지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조사는 대개 가사도우미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심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15년간 우리 집안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이니까요. 그 아이도 이미 서아를 의심하고 있으니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가사도우미 분께 며느님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증이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강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정심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심아, 내 말대로 내가 서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탐정을 고용했는데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사모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서아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증거를 좀 남겨줬으면 한다. 몰래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겠니? 정심 씨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살면서 사모님 가족을 제 진짜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심 씨의 굳은 다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서아를 감시할 수 있는 든든한 눈이 생긴 셈이니까요. 서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아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외출이라도 할 때면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틀 후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엄마가 서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가 서아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해서. 혹시 이전 결혼은 없었던 거 맞지? 그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아는 마침 부엌에 있어서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서아 씨, 과거가 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서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났거든.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서아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서아 씨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머니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민준이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의 눈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서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에 서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민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짜증이 났어. 미안해.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서아 씨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른. 그로부터 3일 후, 강탐정이 첫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고 나은 네가 유치원에 간 시간. 서아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강탐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탐정은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서아의 얼굴이었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사진은 8년 전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최서아로 살고 있지만 김지수라는 이름이 본명이 맞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서아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 김소미입니다. 현재 12세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가 쇼핑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아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아이. 김지수 씨는 총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딸 소미의 아버지이고 심각한 생활고와 잦은 다툼 끝에 7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바로 박진우 씨로 4년 반 전에 이혼했습니다. 2번의 결혼 경력이라니.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서아를 감싸고 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남편 박진우 씨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수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백화점에서 서아를 아는 척했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박진우 씨의 친구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김지수 씨가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드님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그 계좌들로 이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아가, 아니, 김지수가 우리 가족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니. 강탐정의 말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띵동.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강탐정에게 노트북을 덮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지? 친구와의 만남이 취소라도 된 걸까요? 그래, 잠깐 손님이 와 있단다. 서아가 거실로 들어오자
강 탐사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곧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봐요. 아, 네. 오랜 지인입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강 탐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동안 서아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계속 주시했어요. 뭔가 싸늘하고 이상한 기운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강 탐사가 떠난 후 서아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무언가를 잔뜩 경계하는 듯한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수. 그녀는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숨겨둔 딸이 있으며 지금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물증은 부족했어요. 김지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필 우리 민준이에게 접근했는지 더 철저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강 탐사의 2번째 보고서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냥한 며느리 최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사랑스러운 손녀 나은이였습니다. 김지수가 나은이에게 보여주는 그 애틋한 사랑만큼은 제발 진심이기를 바랐어요. 이 모든 끔찍한 진실 속에서 그 어린아이에게만큼은 상처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탐정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다정한 며느리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서아. 아니, 김지수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이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래, 서아야. 고맙다. 일주일이 흐른 오늘 강탐정의 2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서아는 친정어머니를 뵈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울 거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라. 그것도 전부 거짓말일까요? 강탐정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사모님, 이번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강탐정은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분명 서아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김지수였습니다. 김지수 씨는 4년 반 전 박진우 씨와 이혼한 후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신분을 세탁했다니요. 먼저 주소지를 서울에서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로 옮겼고 그곳에서 최서아라는 이름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지방 소도시의 한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공무원은 1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강 탐정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지수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최서아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 안방금고 앞에 서 있는 서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죠? 가사도우미 오정심 씨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한 후 오정심 씨께 부탁드렸더니 며느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몰래 찍어주셨습니다. 정심이가 정말 큰일을 해주고 있었군요. 탐정의 지시에 따라 집안에서의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최근 3개월간 아드님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강 탐정이 보여준 내역에는 매월 엄청난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액을 합하니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어요. 이 계좌의 명의자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인데 조사 결과 김지수 씨가 가명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모두 해외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강탐정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아가 아들 민준이의 회사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아드님 회사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수했습니다. 강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지수 씨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께서 만나셨던 친정어머니는 사실 김지수 씨가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부인이라 부르며 맞절을 했던 그 순간들. 그럼 결혼식에 왔던 그 사람들도 네, 모두 고용된 배우들이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시죠. 결혼 직전 이벤트 배우 섭외라는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기록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돈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가짜였다니.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나 사기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무서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강탐정의 물음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나은이를 일찍 재우고 민준이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노트북을 펼치고 강탐정이 정리해준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돌처럼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서아 씨가 맞아요, 그래. 내 아내는 최서아가 아니라 김지수란다. 2번의 결혼 경력이 우리 몰래 숨겨둔 딸도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단다. 민준이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칼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동시에 보였어요. 그리고 민준아, 서아의 부모님, 우리가 사돈이라고 불렀던 그분들도 모두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였어. 민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서아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서아가 돈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었어. 민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말이네요. 정말이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민준이와 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도 의심을 넘어 확신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서아가 서재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분 뭐 하세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니께 조언 좀 구하고 있었어.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자신의 아내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잘 뵙고 왔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아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안부를 전하다니? 서아. 아니 이 여자의 거짓말은 대체 어디까지가 끝인 걸까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잠자리에 든 후에도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보여준 그 끔찍한 증거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아 씨 가방에서 낯선 열쇠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민준이가 무언가를 더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발견했다는 그 낯선 열쇠와 관련된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수. 그녀는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리고 나은이,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저 어린 나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나는 타는 듯한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처럼 창백했어요. 그동안 제가 하는 말을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민준이는 서재문을 굳게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서아 씨 서랍을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서 그가 꺼낸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분명했지만 이름은 김지수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대체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을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평생을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했던 내 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모두를 속인 거였어.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장인어른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알려준 끔찍한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군요. 처음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서아 씨 학창 시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장인어른, 서아가 다녔다던 그 고등학교. 분위기가 어땠나요? 서아가 워낙 학창 시절 이야기를 안 해서요. 민준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장인이 당황하며 아,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라며 말을 얼버무렸다고 해요. 하지만 서아는 분명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민준이에게 말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물었죠. 서아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죠? 왜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민준이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몰아붙이자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김지수라는 여자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가짜 배우라고요.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연기였던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짜였다니?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렇게 농락하고 짓밟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그 사실을 서아에게 말했니? 아니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요.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할 겁니다. 민준이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하면 돼. 그날 밤, 강탐정이 세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도 저와 함께 그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조사 결과 김지수 씨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 탐정이 보여준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김지수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했어요. 시가 10억이 훌쩍 넘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장님의 개인 투자 계좌에 접근하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계좌에 어떻게 사장님께서 집에 보관해 두신 투자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강탐사는 민준이의 회사 사무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가 민준이의 책상 위 서류들을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장면이었어요. 김지수 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살인적인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입니다. 강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있었고 그 돈은 대부분 김솜이라는 이름의 사립학교 학비와 고가의 의류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야. 민준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 탐정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회사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강 탐정이 떠난 후 민준이와 저는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어요. 서아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 있었고 나은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은이는 어떡하죠?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 모든 걸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나은이를 생각하니 저 또한 가슴이 아팠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내 엄마가 사실은 무서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은 하지 말자.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아. 아니, 김지수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있는 이 적막한 공간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서아가 끓여주던 그 따뜻한 대추차가 그리웠고 제 옆에 앉아 두런두런 제 얘기를 공감해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혜자야. 정신 차려. 서아는 우리를 속였어. 모든 게 다 철저한 연기였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을까? 나은이를 꼭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 내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던 그 고운 손길.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옆을 지키던 그 지극한 정성. 그것까지도 전부 다 계산된 연기였을까? 창밖으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제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강 탐정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한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김지수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미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깊은 진실을 알아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함께 봐요. 민준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똑바로 직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차마, 알아야 해요. 어머니,
제가 대체 누구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지, 우리 나은이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보고서를 펼쳤어요. 강탐정은 이번에 김지수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쳤더군요.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있었던 부산의 한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 당시 이웃이었던 노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녹취록에는 이런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소. 바로 옆집이었는데 매일같이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담을 넘었지. 남편이란 작자는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젊은 여자는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았어.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허름한 아파트 복도와 낮고 녹슨 현관문이 보였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내서 집주인이 붙여놓은 독촉장이 문에 뻘겋게 붙어있기 일쑤였지. 그 여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면서도 딸내미 학원비 하나는 꼬박꼬박 냈다고 하더구먼. 태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박진우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간 내용이었어요. 진우요 허세는 정말 알아줘야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번쩍이는 외제차, 그거 다 빚내서 상가짜였어요. 빚내서 허세 부리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났죠.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큰 사업 준비 중이라고 사방에 허풍 떨고 다녔어요. 사진 속에는 박진우라는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활짝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야 김지수 씨가 남편의 빚더미를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하체까지 끌어다 쓴 빚이 거의 2억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한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우리 모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숨겨진 딸. 소미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인터뷰였어요. 소미 어머니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아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꼼꼼히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소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소미를 위해서 아주 비싼 바이올린 개인 레슨도 꾸준히 받게 하셨죠. 어머니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김지수라는 여자가 단순히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 그 절박한 마음만큼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나은이가 제 방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바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사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너 모르게 숨겨둔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금방 다시 우리 나은이랑 놀아줄 시간이 생길 거야. 나은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나은이에게 보여준 서아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었어요. 나은이를 안아주고 재우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그 모습. 그것까지 전부 다 연기였을 리는 없다고요. 민준이는 그날 밤 서아가 모르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서아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민준이는 그녀의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마침내 딸 소미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소미야,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다음 주에 우리 꼭 만나자. 엄마? 나 그 음악학교. 정말 가고 싶어. 알아. 우리 딸. 엄마가 이제 곧 아주 큰 돈을 모아서 우리 소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을 준비해 줄게. 우리 소미가 꿈에 그리던 그 음악학교. 엄마가 꼭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빗줄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서아. 아니 김지수는 우리 가족 모르게 모은 돈으로
숨겨둔 딸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계좌에서, 그리고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번 돈에서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우리 가족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잔인한 진실 속에서도 한 가닥의 연민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지쳐 희망을 잃은 한 여자가 오직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길. 결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지독한 모성애만큼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무던히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온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김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껏 영양식을 준비하고 나은이를 살뜰히 돌보고 제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서아 씨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서아가 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어요. 민준이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 딸 소미와의 통화 녹음 파일, 강남 아파트 계약서, 내부자 거래 증거, 서아의 정체를 남김없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어린 나은이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아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미찜과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 만찬 같은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나은이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친구네서 잘 지내고 있겠죠? 서아의 말에 민준이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어요. 서아 씨, 아니, 김지수 씨. 민준이의 입에서 김지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틀자 서아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 사람들, 당신이 돈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죠. 내가 엎드려 절까지 올렸던 장인, 장모님이 전부 다 가짜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딸과의 통화 녹음이에요. 녹음기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곧 아주 큰 돈을 모아서 우리 소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을 준비해 줄게. 원근,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 내 개인 투자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 회사 기밀 문서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증거,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서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부인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요.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민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아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니. 소미 아빠와는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소미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 진우 씨는 겉만 번지르르한 빚쟁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았죠.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소미한테만큼은 저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할 것 같았고, 민준 씨 어머님께서 사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돈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부모님까지 동원했던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은이가 생기고 이 가족의 진짜 일부가 되면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서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리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준이의 싸늘한 질문에 서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미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음악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서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어요. 서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 내 약을 챙겨주던 다정한 손길, 밤새 나를 간호하던 지극한 정성, 그 모든 것들 중 아주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은 일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거야.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숨겨둔 돈도, 계약한 부동산도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담긴 그 진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은이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했던 마음. 가난에 지친 한 여자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했던 끔찍하고도 잘못된 길. 하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앞으로 나은이에게는 이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녀의 또 다른 딸이라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내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과 닮아 있었어요. 서아, 아니 김지수가 구속되던 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아는 듯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수의를 입은 그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기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고인 김지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민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눈에 맺힌 눈물까지는 숨길 수 없었어요.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나은이라는 소중한 딸,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제 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을 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빗방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니 어머니?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결정일 거야. 나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나은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정심 씨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이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나은아, 엄마는 잠시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가셨어. 나중에 아빠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민준이는 나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가 나은이 곁에 꼭 있을게. 그날 밤, 나은이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이불을 다시 덮어달라고. 모두 서아가 매일 밤 해주던 일들이었어요. 민준이가 대신 해주려 했지만 나은이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우리 나은이, 내가 나은이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자.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잠결에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마저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영양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다정한 손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했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오늘부터 가사도우미를 한 명 더 구해야겠어요. 나은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무거웠어요. 새로운 가사도우미가 아무리 잘한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서아의 변호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서아가 그동안 빼돌렸던 모든 재산 목록과 계좌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김지수 씨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민준 씨 명의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해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민준이는 한참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영양식은 사라졌고 약 시간을 챙겨주던 다정한 손길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열심히 해주었지만 서아의 그 지극한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도 그 손길이 그립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둘러 닦아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서아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약재를 고르던 날, 함께 신앙송 모임에 가서 웃고 떠들던 날, 나은이가 아플 때 밤새 함께 아이의 곁을 지키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은이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며불며 떼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체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은이의 질문에 나는 매번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아주 멀리 가 있어. 엄마도 우리 나은이가 엄청 보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소미라는 그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서아, 아니, 김지수가 면회 때 간곡히 부탁했어요. 딸아 이소미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아이를 살펴봐 달라고요. 민준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더냐?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군요. 우리 나은이보다 7살이 많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처음엔 저를 무척 경계하더니 김지수가 떠나기 전 어느 정도는 상황을 말해준 듯 했어요. 제가 나은이 아빠라고 하자 결국 눈물을 보이더군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미, 그 아이도 결국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엄마가 저지른 죄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어머니, 저는 소미, 그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노력해 보려고요. 민준이의 결정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더 성장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나은이가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 서아가 구속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의 깊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문을 지나 면회실에 들어서자 서아가 수척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가운을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서아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나은이는 잘 지내나요? 많이 컸겠죠. 소미는요? 소미는 괜찮나요? 서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잘 지낸다. 민준이가 소미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은이와 소미만큼은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아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은 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행복이었어요. 서아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가 뒤섞여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은이만큼은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서아의 애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만큼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가 우리에게 한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 제 말에 서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하구나. 내 손맛이 담긴 따뜻한 음식도, 너의 그 밝은 웃음소리도 가끔은 그립다. 서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나은이는 내 소중한 손녀고, 소미는 당장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노력해 볼게.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어미로서 조금은 이해하니까 부족함 없이 돌봐주고 필요한 지원은 내가 하마.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시간을 좀 줘라. 아직은 너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나은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르게 될 게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시간이 흘러
서아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도 몇 번 면회를 다녀왔고 엄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은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의 눈에도 희미한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나은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며 소송을 미뤘어요. 그리고 소미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은이와 소미는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소미는 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이 아끼는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아가 출소한 후 우리는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나은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서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예전처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나은이는 엄마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소미는 조심스럽게 우리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여정이구나. 내가 이런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민준이가 조용히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아직도 모든 게 복잡하구나. 민준아, 인생에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뿐이겠지.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나은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가사도우미가 건넨 작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 결국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마저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어쩌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며 그렇게 빛을 내며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